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한미 군 당국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8발로 맞대응에 나선 건데 북한은 오늘도 어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연합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한미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사격에선 우리 측 미사일 7발, 미국 측에서 1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표적을 가정해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쐈을 때 한미 군 당국은 현무2와 에이테크스로 연합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대응 사격에 대해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등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9시 8분부터 35분 동안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쐈는데 하루에 8발 발사는 처음입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이튿날에 종류나 재원 등을 관영 매체에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도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제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2명과 베트남전 참전용사, 707 특임대에 근무했던 공상군경, 6.25 전쟁 참전용사 자녀 등이 대상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학교 측이 음주운전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고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21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진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유흥가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4일 자정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도심 사우스 스트리트에서 복수의 총격범이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최소 11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3 of those individuals
2 men and a woman were pronounced deceased after arrival at the hospital, suffering from multiple gunshot wounds to the body. 사건 현장은 술집과 식당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즉각 대응했으나 총격범은 잡지 못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observing an active shooter, discharged at that individual that was an active shooter. It's unclear at this time whether that individual was struck or not.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권총 2정을 수거했고 이 가운데 한 정은 확장 탄창이 꽂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쯤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부 스트림몰의 한 사무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A group of people that just started running like every different direction, and I myself was like hiding behind cars because the shots kept getting closer and closer. 현지 언론은 현장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으며 말다툼으로 인해 총격이 시작됐다고 전하고 총격범은 도주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5일 새벽 테네시주 채터노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3 fatalities have been confirmed, 2 of which are related to gunshot wounds and 1 of which is related to injuries sustained after being struck by a vehicle. 미국의 총기 관련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 최소 26건의 총격 사건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5,005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 줄어 129명입니다. 사망자는 2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279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서 러시아가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가 하루 최대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조용한 휴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를 겨냥한 공격은 38일 만입니다. 전쟁은 이미 100일을 넘겼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세베르도네츠크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슬로반스크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자 시민들은 서둘러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Не хочется никому свой родной дом бросать. Никому не хочется уезжать. Здесь все родное. Конечно, я против этого всего. Я против. 전사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전사자가 최대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Вкрай важкою залишається ситуація в Сєвєродонецьку, де продовжуються вуличні бої. 장기전에 대비해 병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정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중세적인 소모전을 택했고 서방이 약속한 무기가 도착해 러시아 포대를 파괴할 때까지 이런 규모의 희생은 계속될 거란 관측도 있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무기 지원 계획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그리고 38일 만에 재개된 키이우 공습에 러시아군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스피해 상공의 전략 폭격기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첼로 연주자로서는 첫 우승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살의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로 꼽힙니다. 최하영 씨는 콩쿠르 우승 직후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며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I mean, I'm really interested in contemporary music, but actually my favorite composer is Franz Schubert.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슈베르트지만 최하영 씨는 결성곡으로 다소 난해하고 까다로운 폴란드 작곡가 루토스왑스키의 첼로 협주곡을 선택했습니다. 결선 지정곡이 독일의 현대 작곡가 웨르크 비트만의 곡이어서 같은 장르를 선정해 집중력을 이어간 겁니다.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 신들린 연주였다. 첼리스트가 이렇게 귀한 이 상황에서 이 최하영 씨의 수상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8살 때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한 최하영 첼리스트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독일 크롬베르크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브람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연료비와 부품비 등을 따져서 최저 운송료를 정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시행을 요구하면서 화물연대가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4일간 진행된 파업에도 적잖은 운송 차질을 빚은 부산항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연일 치솟는 경유값,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적자 운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있다 200만 원 가까이 정도 있다 합니까? 전에보다 더 있다 수입을 있다 적게 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차들은 있다 합니까? 차라리 더 운행 안 하는 게 있다 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한 달 기름값이 수백만 원이 더 들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운임료 보장 장치인 안전운임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 운임료의 적정 기준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 도입돼 3년째 시행 중인데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다시 과적하고 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과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황. 부산항의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사흘간 이어진 파업 기간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터미널 장치율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장치장에 장기 화물을 먼저 빼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 적체를 막기 위해 부두 내부 도로를 이용해 대체 수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운행 차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상업 인공위성 회사들이 촬영하는 위성 사진들이 러시아군의 전범 행위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곡물을 선적하는 러시아 화물선 모습입니다. 이 화물선은 빼앗은 우크라이나 곡물을 팔기 위해 며칠 후 시리아에 정박했습니다. 관련 위성 사진들은 마치 바로 위에서 촬영한 듯 선명합니다. This is 400 miles up in space. To be able to see that kind of level of detail, the ships, the cab of the truck, pretty phenomenal stuff. 위성 사진들은 러시아군의 긴 행렬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고 러시아군의 전범 행위도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For example, the bodies that were found on the street in Bucha, we had imagery correlating at the exact same time. 러시아는 민간인 사살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도둑질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공에서 찍은 사진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업 인공위성 회사는 다양한 위성 사진 정보들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면적의 90% 이상이 숲인 일본 도쿄도 히노하라 마을에는 에도 시대부터 8대째 북을 만들어 온 미야모토 장인이 있습니다. 굵은 나무에 속을 파내 북을 만들어 왔던 그의 작업이 최근 달라졌습니다.
굵은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지만 숲을 살리기 위해 솎아낸 간벌목을 이어붙여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벌목재 수요를 늘려 숲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いつかこのケヤキの木とかが枯渇しちゃ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危機感があるんですよね。 그는 간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연도 무대에 올렸습니다. 간벌 작업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막이 오른 공연은 공연 후 관객들이 미야모토 씨가 만든 북을 연주하며 숲속을 행진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こういったところの自然の中で生まれて、そしてそれを太鼓にして、それを自分たちが演奏してるっていうのを自分も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 미야모토 씨는 도쿄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숲에서 나오는 간벌 목재로 북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부룬디의 수도 기데카의 공터에서는 사람들이 신나는 리듬에 맞춰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비치클럽 연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운동클럽입니다. 지난 1962년 식민국에서 독립한 부룬디는 세계 최빈국인 만큼 이 운동클럽의 입장료는 200 부룬디 프랑, 우리 돈 약 12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You can come and it's very cheap. That the gym there is very expensive. Not anyone can afford to go there. It's just like that. That's why I prefer to come here. 더군다나 오래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상을 겨냥한 듯 이 운동클럽에서는 회원 간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주 1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Nous nous fusionnons dans toute tendance confondue, partis politiques confondus, ethnies confondues, religions confondues. 그래서 이 운동클럽의 가장 큰 미덕은 인종과 종교적으로 너무나 다른 1260만 국민을 대화합시키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 올해 들어 첫 고온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섭씨 40도씨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폭염에 대비해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현지 당국도 살수차를 한여름 수준으로 돌리면서 지열을 내리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太阳晒得好像在火炉子一样，出门打来遮阳伞，感觉还是热得有点喘不过气儿。 인근 산둥성도 일부 지역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랴오청시는 폭염에 대비해 시내 곳곳에 택배기사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今天天气比较热，来小哥加油站喝完冰镇的绿豆汤，降降温、避避暑。 허베이성 정도는 아니지만 수도 베이징의 수은주도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 지역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과 지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이 같은 폭염은 지역을 넓혀가며 이번 달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앞무릎 관절염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했다간 말기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석 달 전 무릎 연골에 염증이 심해져 연골 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은 앞무릎 관절염 환자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말고는 통증이 미미해 그냥 넘기길 반복하다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상시 걸어 다닐 때는 사실은 거의 통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아니면 계단을 조금 많이 오른다든지 그럴 때 좀 통증이 있어서. 무릎 위아래 뼈 사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일반적인 무릎 관절염과 달리 앞무릎 관절염은 무릎 앞쪽을 덮는 둥그런 뚜껑뼈와 넓적다리 뼈 사이의 연골이 손상돼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지난해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290만 명. 이 가운데 10% 정도는 앞무릎 관절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악화되기 전까지는 무릎을 굽히고 펼 때를 제외하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의 성패는 정확한 조기 진단에 있습니다. 앞무릎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손상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걷기가 어려운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를 피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뚜껑뼈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키워서 이 슬개골을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자꾸 어긋날 수 있는 분들은 보호대를 착용해서 이 슬개골, 뚜껑뼈가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특정 상황에서만 느껴지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오존은 지구 밖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착한 물질이지만 공기 중에선 폐와 심장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바뀝니다. 문제는 생활 곳곳에서 이 오존을 만드는 물질들이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존을 만드는 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차량과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원은 생활 공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오존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요. 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유건을 빼드는 순간 일반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던 가스가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어지럽게 일렁이며 솟아오릅니다. 주유 중에는 특수장치가 이 가스를 막지만 주유 뒤 새는 가스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온이 높을수록 쉽게 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주간에 주유를 자제하시고 아침과 야간에 해주시면. 자동차 부품 도색을 위해 유성 페인트를 뿌리자 카메라가 바로 반응합니다. 여과 장치를 갖춘 곳은 괜찮지만 야외에서 도색을 하면 유해가스가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헤어스프레이를 뿌릴 때 퍼지는 가스나 조리 과정에서도 차량 배기구에서도 배출됩니다. 걸러내기도 힘들어 원료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이 때문에 오존을 키우는 유기화합물 원료 사용의 규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현충일의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고 100mm가 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상도에 10에서 40, 서울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선선할 텐데요. 낮 동안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가 24도 등 평년 기온을 2도에서 10도 정도나 밑돌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매우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